언덕 위에서 위기에 빠진 양양성을 바라보던 양과가 야율제에게 말했다. 야율 형, 사내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도 멋진 최후가 아니겠소? 우리 가서 다시 한번 저들과 붙어봅시다. 그 말에 야율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자 소용녀와 곽양 그리고 곽부도 한 걸음 나섰다. 우리도 함께 가요. 양과가 말했다. 그래, 내가 선봉에 설 테니 무기를 수습해 내 뒤를 따라와. 야율제는 부하에게 창을 구해오도록 지시하고 그 자리에서 서너 자루씩 나누어 가졌다. 양과는 기다란 창을 옆에 끼고 선두에서 말을 몰았다. 신조는 그들 옆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날개로 막아가며 함께 달렸다. 소용녀와 야율제, 그리고 곽부와 곽양 네 사람도 양과의 뒤를 바짝 쫓았다. 양과는 그대로 곧장 몽골 대칸을 향해 질풍처럼 내달렸다. 그리고 그의 뒤로 생존한 야율제 부대 80여 명이 뒤따랐다. 몽가의 호위병들은 바람처럼 달려오는 양과를 발견하고 백인대를 두 부대로 조직해 그 앞을 가로막았다. 양과는 날듯 말을 달리면서 왼팔을 들어 창을 던졌다. 그러자 백부장의 철갑이 여지없이 뚫리며 가슴을 관통했다. 그는 다시 야율제에게 창을 받아들고 그 기세를 몰아 또 창을 던지니 두 번째 백부장의 가슴이 정통으로 뚫렸다. 몽가의 호위병들은 우두머리를 잃자 갈팡질팡했다. 그러는 사이 양과는 검의 길을 실어 건풍을 날리며 어느새 적진을 뚫고 들어갔다. 용맹스러운 몽골의 호위병들은 그래도 물러나지 않고 너도 나도 무기를 들고 그 앞을 막아섰다. 그러나 양과는 마치 물을 가르듯 앞쪽의 병사들을 쓰러뜨리면서 나아갔다. 심오한 내공을 실어 던진 창의 위력은 암석이라 할지라도 능히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했다. 하물며 사람의 몸뚱이 정도야 말할 나위도 없었다. 양과의 창은 모두 투구를 쓰고 갑옷을 두른 장수들을 향해 여지없이 날아갔다. 17개의 창을 던진 그의 뒤로는 몽골의 용맹한 장수 17명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정광석화와도 같은 공격 앞에서 몽골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양과는 어느새 대칸을 사정거리 안에 뒀고 몽가의 호위병들은 죽을 각오로 양과의 앞을 가로막았다. 방패가 몽가 앞을 성처럼 쌓으며 물샐 틈 없는 방비를 했다. 당황하는 몽골의 대칸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양과는 말을 달리면서 야율제에게 창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어찌된 일인지 허공을 더듬거렸다. 알고 보니 이미 몽골군이 중간을 차단한 것이었다. 양과는 장소를 내지르며 두 다리로 말 한 장을 딛고 섰다. 순간 그의 몸이 솟구치더니 그대로 앞으로 날아갔다. 10여 명의 호위병이 창을 들어 양과를 노리고 찔렀다. 하지만 양과는 허공에서 공중제비를 돌며 이들의 창을 넘어섰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대칸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몽가가 탄 말은 몽골에서도 손꼽히는 준마였기에 다른 말보다 월등히 빨랐다. 이름이 비운추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 곽정이 탄 한열보마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았다. 대칸을 태운 비운추는 나는 듯 내달렸다. 양과는 경공수를 펼쳐 그 뒤를 쫓았다. 몽골군 역시 양과의 뒤를 바짝 쫓았다. 상황이 이리 되니 치열하게 싸우던 송군과 몽골군도 잠시 전투를 멈췄다. 그이들은 함성을 지르며 양과와 대칸의 추격전을 지켜보았다. 양과는 대칸이 혼자서 도망가는 걸 보고는 쾌재를 불렀다. 좀 더 빨리 뛰면 대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비운추는 역시 보통 말이 아니었다. 비운추가 뒷다리로 땅을 가볍게 박차고 뛰어오르면 한 발에 몇 장을 달려나갔다. 양과는 내공을 끌어올려 더욱 속도를 내어 쫓았으나 대칸과의 거리는 오히려 벌어지기만 했다. 그때 양과 눈에 땅에 떨어져 있는 창이 보였다. 양과는 그대로 달리며 몸을 숙여 창을 집어들고는 그대로 몽가의 등을 향해 힘껏 던졌다. 그러자 창이 엄청난 파공음을 내며 유성처럼 날아갔다. 양구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운추는 더욱 빠르게 달렸고 창은 대칸에게 조금 못 미치는 지점에서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몽골군 진영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몽가는 함성을 듣고서야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다.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니 땅에 꽂힌 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양과는 다 된 일을 망친 것 같아 마음이 울적했다. 그러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창은 무거워서 멀리까지 날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돌멩이를 써보면 어떨까? 그때 몽가는 이미 서쪽으로 말을 몰아 그곳에 주둔한 만인대와 합류했다. 만인대는 환호성을 지르며 대칸을 맞이했다. 양과는 돌멩이 2개를 주어 힘껏 던졌다. 그러자 2개의 돌멩이는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비운추의 엉덩이에 명중했다. 깜짝 놀란 비운추가 앞다리를 들고 길게 울부짖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낙마하기 일쑤였지만 몽가는 어려서부터 궁술과 기마술을 익혔고 조부인 태무친과 부친인 타르를 따라 여러 차례 출정한 적 있는 전사였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2다리로 비운추의 배를 힘껏 감싸고 활을 들어 몸을 돌리고는 양과를 겨냥해 화살을 쏘았다. 양과는 고개를 숙여 화살을 피하면서 왼손에 주먹만한 돌멩이를 주워들었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키면서 힘차게 돌멩이를 내던졌다. 이 돌은 바로 몽가의 등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비록 몽가가 갑옷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양과의 내공이 실린 돌멩이의 위력은 내공이 없는 보통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결국 돌에 맞은 몽가는 내장이 파열되고 뼈가 부서졌다.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진 몽가는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몽골군은 대칸이 말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는 놀라서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 모습을 본 곽정은 전령을 보내 이 기회를 이용해 대거 공격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자 성 안에 있던 송군이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곽정, 황약사, 황용은 군사를 이끌고 혼란한 적진을 누비고 다녔다. 대칸을 잃은 몽골군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우왕좌왕할 뿐 대항하는 군사가 없었다. 그 와중에 죽은 자가 부지기수였고 살아남은 자는 무기와 깃발을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뒤를 쫓던 곽정은 서쪽에 또 다른 군대가 밀고 올라오는 걸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4대 왕자 홀필렬의 깃발이었다. 그러나 몽가의 죽음을 전해들은 홀필렬의 부대 역시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다. 결국 군율이 엄하기로 유명한 홀필렬의 군대도 허둥지둥 달아나는 아군을 보고는 더 전진하지 못하고 천천히 북으로 물러났다. 곽정 등이 30여리를 쫓아갔으나 여무난히 황군하라는 전령을 잇따라 보내자 할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성으로 개선했다. 몽골은 송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이런 대패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게다가 대칸이 적의 성 아래에서 목숨을 잃었으니 사기가 크게 꺾였다. 몽골 대칸의 자리는 반드시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건 아니었다. 그들은 황족과 중신들의 회의에서 대칸을 옹립했다. 그 결과 7대 왕자인 아리불가가 북방의 몽골 본거지에서 대칸으로 옹립되었다. 몽골 부족은 장자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면 막내는 본거지를 지키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모순적이게도 별다른 재주가 없어 후방에 남아있던 아리불가 왕자가 대칸의 자리를 계승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어차피 황족과 중신이 대칸을 옹립하는 것이니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가장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홀필렬이 군대를 이끌고 북상해 아리불가와 일전을 벌인 후 결국 대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내전으로 인해 한동안 몽골군은 송을 칠 여력이 없었다. 이로써 양양성도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 양양성은 몽골군이 다시 공격해오기까지 13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한편 곽정은 군사를 이끌고 양양성으로 돌아갔다. 안무사 여문화는 일찍부터 장수들을 거느리고 풍악을 올리며 곽정을 맞이했다. 백성도 성 밖까지 나와 음식과 술을 준비해 병사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곽정은 양과의 손을 잡고 백성들이 올리는 술을 권했다. 과야, 오늘 내가 아주 큰 공을 세웠구나.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양양성의 군사들과 백성 모두가 너에게 감사할 것이다. 네가 또 양이와 재를 구해주었으니 나와 백 모두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그 말에 양과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20여 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백부님, 어려서 백부님과 백모님께서 저를 거두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았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세 잔의 술을 연달아 마셨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즐거움만 있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곽정과 양과가 손을 잡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 백성들은 성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울렸다. 20년 전 백부님은 이렇게 내 손을 잡고 종남산 중양궁에 데려다 주셨지.
이렇듯 나를 지극하게 생각해 주신 분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고 전진교를 배반하기까지 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말썽도 참 많이 부렸지. 만일 내가 잘못된 길로 빠졌다면 이렇게 다시 백부님 손을 잡고 입성하는 날도 없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 양과의 두 눈에 눈물이 맺히는가 싶더니 볼을 타고 뜨겁게 흘러내렸다. 양양성은 기쁨으로 넘쳤다. 물론 부모나 형제가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은 집도 있었지만 결국 적을 물리치고 성을 지켜냈으니 슬픔은 잠시 접어둘 수 있었다. 그날 밤 안무사는 큰 잔치를 베풀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들을 대접했다. 성 안에 관리며 유지들이 줄을 이어 찾아와 곽정과 양과에게 술을 올렸다. 모두들 두 영웅의 공적과 무공을 칭송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자 곽정이 일어나 말했다. 과거 전진교 구도장과 강남 7괴의 7 스승님께서 저를 찾아 몽골로 오시지 않았다면, 또 홍칠공 사부님께서 절 단련시켜주지 않았다면 저 곽정이 어찌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지만 가진학 사부님의 다른 사부님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부님들을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허전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곽정의 말에 떠들썩하던 좌중이 일순 숙연해졌다. 몽골군이 물러나긴 했지만 언제 또다시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모두들 양양성에서 좀 쉬시면서 적의 동정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후 적이 완전히 후퇴한 게 확인되면 저는 화산으로 가서 홍칠공 사부님의 묘를 살필 생각입니다. 그러자 양과가 일어나 말했다. 백부님,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던 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게 어떤지요? 그 말에 1등 대사, 황약사, 주백통 등도 세상을 뜬 옛 친구가 그리워 선뜻 그러자고 나섰다. 그렇게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취하도록 마시고 또 마셨다. 시간은 흘러 청명절이 가까워질 무렵 척후병들이 돌아와 몽골 대군이 완전히 철수했다고 보고했다. 곽정 등은 조용히 북문을 빠져나가 화산으로 향했다. 육무상, 무시 형제, 점창어온 등은 아직 완쾌되지 않았기에 마차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말을 탔다. 이제 평정을 되찾은 그들은 달리 바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쉬엄쉬엄 자연을 즐기며 화산으로 향했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잘 쉬었기 때문에 가는 도중 거의 완쾌되었다. 화산에 도착한 일행은 양과의 안내를 받아 홍칠공과 구양봉이 묻힌 곳으로 올라갔다. 황용은 산 밑에서 사온 달고기와 채소 등 홍칠공이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무덤 앞에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일행은 모두 홍칠공의 모습을 떠올리며 경건하게 절을 올렸다. 홍칠공의 무덤 옆에 구양봉의 무덤도 있었다. 곽정은 구양봉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이 있었다. 비록 수십 년이 지났지만 구양봉이 자기 사부들을 비참하게 살해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렸다. 그러나 양과는 과거의 인연을 생각하며 소용녀와 함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 척하며 두 사람의 모습을 우두커니 쳐다보았다. 제사를 끝내고 일행은 가지고 온 음식으로 간단히 식사를 했다. 그때 한 차례 동풍이 불어오더니 바람에 실려 멀리서 고함 소리와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싸우고 있는 모양이었다. 가장 먼저 신이 난 주백통이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고 그 뒤를 나머지 사람들도 따랐다. 산모퉁이를 돌아 한참을 올라가자 30-40명의 남녀가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보였다. 그들은 주백통, 곽정 등을 보고서도 그저 산을 오르는 사람이려니 생각했는지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중 건장해 보이는 사내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잠시 멈추시오. 이런 식으로 싸워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1대1로 대결해서 승부를 가리도록 합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끝까지 남은 한 사람을 천하제일인으로 추대해야 합니다. 오늘 고수들이 모두 이곳에 모였으니 정식으로 겨뤄봅시다. 천하제일인이란 칭호는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수염을 길게 기른 한 도인이 검을 휘두르며 말했다. 조소 무림의 화산 농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우리도 오늘 여기서 진짜 천하제일이 누군지 한번 가려봅시다. 그 말에 모두들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어서 도전해보시오. 그러자 몇 사람이 무기를 치켜들고 앞으로 뛰어나갔다. 가만히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주백통, 황약사, 1등 대사 등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천하제일인을 가린다는데 그곳에 모인 자들 중 주백통 일행이 아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첫 번째 화산 논검은 곽정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화산 정상에서 열렸다. 당시에는 동사, 서독, 남제, 북계, 중신통 5사람이 구음진경을 얻기 위해 무공을 겨루었다. 무공을 겨루어 이긴 사람이 구음진경을 갖기로 했고 그 결과 중신통 왕중양이 승리를 거두어 천하제일인의 칭호를 차지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 황약사 등이 두 번째 화산 논검을 개최했는데 그때 왕중양은 이미 세상을 뜬 뒤였다. 동사, 서독, 남제, 북계, 4사람 외에 주백통, 구천인, 곽정 등 3사람도 참가했다. 당시 화산 논검에 참가했던 7사람 모두 절세고수의 반열에 들었기에 사실 그중 어느 하나를 뽑아 천하제일이라고 칭하기는 어려웠다. 단순히 무공만 놓고 따지자면 어쩌면 실성한 듯한 구양봉이 가장 강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결국 황용의 기지에 속아 도망가고 말았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지금 뜻밖에도 무림의 고수들이 또다시 이곳에 모여 세 번째 화산 논검을 벌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황약사 등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대 최고의 고수들이 모이는 화산 논검에 참가한 이들 중 어찌 아는 얼굴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설마 아니 정말로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치고 간다는 말처럼 이제는 세대가 달라졌단 말인가? 아니면 설마 자신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실력 있는 고수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황약사 등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6명이 앞으로 나서더니 2명씩 붙어 무공을 겨루기 시작했다.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본 황약사, 주백통 등은 어이가 없어 웃음을 참지 못했다. 1등 대사처럼 수양이 깊은 사람도 웃음이 나와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었다. 결국 황약사, 주백통, 양과 황용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자칭 천하제일인을 가리겠다는 사람들의 무공 실력이 그야말로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시 형제나 곽가 자매보다도 훨씬 못한 실력이었다. 보아하니 강호에서 나름대로 큰 소리치며 살던 사람들이 어디서 화산 논검 이야기를 듣고 흉내를 내는 모양이었다. 무공을 겨루던 6명은 주백통 등이 웃는 소리를 듣고 싸움을 멈추었다. 누가 감히 어르신들이 천하제일인을 가리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웃는 것이냐? 못 모르는 것들 같으니. 이번만은 목숨을 살려줄 터이니 어서 썩 꺼지거라. 그 말에 양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내가 다시 한번 웃어볼까 하오. 그러곤 미소를 한번 짓더니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산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쳐 산에 있는 나무들이 흔들렸다. 엄청난 내공이 실린 웃음소리에 무공을 겨루던 무리들은 안색이 창백해지며 손발을 부들부들 떨었다. 뒤이어 하나둘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땅에 내려놓고 귀를 막았다. 그러나 양과의 웃음소리는 계속되었다. 머리가 울려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은 무기를 버려둔 채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져서 땅바닥을 구르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영구와 곽부 등은 웃느라 허리가 아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황약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세상을 속여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가 많기는 하겠으나 화산 정상에서 저런 우물안 개구리들을 만나다니 쯧쯧쯧. 주백통이 웃으며 말했다. 과거에는 무공이 뛰어난 동사, 서독, 남제, 북계, 중신통을 천하우절이라 불렀는데 서독과 북계, 그리고 중신통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 이제 누구를 가리켜 천하우절이라 부를꼬? 그 말을 황용이 웃으며 받았다. 1등 대사와 저희 아버지는 공력이 날로 깊어지시니 당연히 천하우절에 해당할 듯 싶고 노안동의 의제 곽정은 북계로부터 직접 무공을 전수받았으니 북계의 뒤를 이을만 하지요. 과가 비록 아직 젊지만 무공 실력이 탁월하니 젊은 세대 중에서는 이 아이를 따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과는 구양봉의 의자이기도 하니 서독의 후계라 할 수 있고요. 그 말에 주백통이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뭐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구양봉은 하는 짓이 악독해서 서독이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양과의 성격으로 어찌 서독의 후계자가 될 수 있겠어? 그럼 양과가 억울하지. 그러자 황용이 미소를 지었다. 정오빠도 거지는 아니지만 북계의 뒤를 이었고 1등 대사께서도 지금은 황제가 아니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천하오절의 벼로를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야 오래된 벼로이니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테고 1등 대사께서는 지금은 황제가 아니고 승려이시니 남제가 아니라 남승으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양과에게는 광자를 붙이는 게 어떨까요?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황약사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동사서광이라. 하나는 나이 들고 하나는 젊고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나. 양과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전 아직 어리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어찌 하늘 같은 선배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습니까? 황약사가 말했다. 아니지. 기왕 광자를 쓰기로 한 김에 그냥 미친 척하고 받아들이게. 게다가 자네는 명성으로 보나 무공으로 보나 이미 노안동을 넘어서지 않았나? 황약사는 딸이 일부러 주백통을 거론하지 않은 것을 알고 한술 더 떠서 주백통을 놀려주려는 것이었다. 양과도 두 사람의 의도를 눈치채고 소용렬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다. 주백통이 말했다. 어쨌든 서광이라는 이름은 마음에 드는군. 양과가 아무 말이 없자 주백통이 물었다. 남제 서독은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럼 북계는? 북계는 뭐라고 바꾸지? 이번에는 주자류가 나섰다. 천하의 영웅호걸이 곽형을 곽대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곽형께서는 수십 년 동안 양양성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바쳤습니다. 이는 결코 옛날 주가나 곽해 등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곽형을 북협이라 부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말에 1등 대사 무삼통 등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황약사가 말했다. 동사 서광 남승 북협은 됐고 그럼 중앙의 중신통 뒤를 이을 사람은 누굴까요? 황약사가 주백통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소용련은 고묘파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과거 임조영 여협은 무공이 탁월했고 그녀의 옥녀검법도 신출귀몰하여 중양 진인조차 쉽게 상대하지 못했지요. 만약 당시 임여협이 화산농검에 참석했더라면 천하오절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소? 어쩌면 중양 진인 또한 천하제일인의 존호를 차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요. 게다가 양과의 스승이 아니오. 제자가 천하오절에 꼽히는데 그 사부는 더 말해 무엇하겠소? 그러니 소용녀가 중앙을 차지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소용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칭호를 받겠습니까? 그 말에 황약사가 다시 말했다. 소용녀가 아니라면 용인은 어떻겠소? 무공이 최고라 말할 수는 없지만 지혜와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적을 이기니 천하오절의 칭호를 받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요. 황약사의 말에 주백통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옳소오라. 사실 난 황노산에 곽대엽이네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황용만큼은 찬성이야. 어찌나 영리하고 꾀가 많은지 이 노안동이 황용 앞에서는 꼼짝도 할 수 없다니까. 황용은 천하오절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어. 주백통의 뜻밖의 반응에 모두들 잠시 당황스러웠다. 사실 무공으로 따지면 주백통은 황약사나 1등 대사보다 훨씬 강했다. 본인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주백통을 놀려주려는 마음에 일부러 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황약사 등은 그저 주백통이 화내는 모습을 보려 한 것인데 뜻밖의 그의 반응이 너무 천진난만했다. 그는 비록 천성이 무공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심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황약사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노안동 정말 대단하시구려. 나나 1등 대사도 명예를 헛된 것으로 여기지만 노안동은 마음을 완전히 비웠구려. 명예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니 역시 우리보다 한 수위입니다. 동사 서광, 남승, 북협, 중안동이 어떻습니까? 천하오절 중 노안동이 최고이십니다. 모두들 동사 서광, 남승, 북협, 중안동이라는 말에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참으로 적절하고도 재미있는 벼로가 아닌가. 한동안 즐거운 대화를 나눈 일행은 사방으로 흩어져 화산 곳곳의 절경을 감상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